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컵케이크 가게를 하는 정유순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존나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본격 고신앙인 방송 플랜 B의 삶 1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따라라라라 라라 라라 따라라라라 본격 고신앙인 방송, 존나 버티는 정보방송, 생존의지 항진방송,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방송 플랜 B의 삶 5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점점 부드러워지네요. 뭐가요? 오프닝이 부드러워질 법도 됐죠. 네. 몇 번 많이 했으니까. 네. 일단 우리 자기소개부터 하죠. 자칭 가성비 좋은 남자, 맥주 500에 취하는 남자, 퇴사를 꿈꾸고 있는 업무 시간에 자소서 쓴 남자 강홍일입니다. 홍잘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잘 강홍일 씨. 네. 네, 저는 딴지일보에서 근육병아리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는 김정수, 근병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홀수회차 네. 5회 플랜 B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자, 진중하게 들여다보면 누구나 삶에는 진기한 드라마가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인터뷰 플랜 B 인사이드. 오늘은 장사하자 먹고 살자 특집입니다. 오늘 게스트 두 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씩 하시죠. 네, 신입 장사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베리메리를 준비하고 있는, 시그널에서는 컵케이크 가게를 하고 있는 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직은 약간 준비 중에 있지만 7월 안으로 오픈을 하고 싶은 카페 베리메리의 주인 정유진입니다. 와. 네, 우리 일부 시그널 방금 시작할 때 들으신 일부 시그널을 녹음하신 그 장본인입니다. 네. 사랑스러운 목소리 주인공. 네. 어때요, 홍일 씨? 막 되게 보고 싶어 했잖아요. 되게 근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전에 만났죠, 네, 지금. 기본 톤이 일단 준비가 돼 그 있으시네요. 생각했던 이미지랑 비슷해요? 네, 되게 비슷해요. 그 뭔가 생기발랄함 그런 것들이 묻어 있네요. 목소리에서. 되게 담담하네요, 생각보다. 네. 앞에 있으니까 안 보일 땐 막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한 분. 네. 두 번째 뵙네요. 네, 두 번째 고참 장사꾼. 네, 저는 플랜 B의 삶 최고 애청자 그리고 최초 두 번째 게스트 최다 출연자 한웅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시는지 소개해 주셔야죠. 저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케이스 바이블이라는 액세서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담동 미용실이라는 토탈 뷰티 살롱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긴장되네요. 다이렉트 컨슈머라는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한웅범입니다. 네, 이것저것 하고 계시는. 그때 그 멘트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 광고 멘트 같은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케이스를 살 때는 케이스 바이블, 머리를 할 땐 청담동 미용실, 물건을 싸게 사고 싶을 땐 다이렉트 컨슈머를 이용해 주세요. 바뀌었다. 저분은 인정되는데. 우리 파일럿 그렇죠. 회차였던 1회의 기획회의 두 번째 그 현실남매의 네. 동생으로 출연하셨던 네네. 그때 그분인데, 그때 원래 이제 저희 플랜 B 인사이드 첫 번째 정식 게스트로 모시겠다고 그때 그랬는데 그 주에 지방으로 끌려 내려가가지고 네네네. 그때 왜 가셨죠? 집에도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환갑 기념 여행을 다녀오시는 바람에 그 장사를 이어가느냐고 제가 뭐 하셨죠? 가서 기름도 조금 넣고 혼자 시골 주유소 보고 갔다고. 네. 배달도 조금 하고. 네. 우리 저기 지금 정유진 씨 네. 신입 장사꾼 가까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멀리 떨어지면 소리가 되게 멀어요. 아니, 이게 되게 뭐 와가지고 뭐 잘 지냈니? 뭐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갑자기 방송처럼. 나 앉아가지고 이제 막 안부 인사를 좀 나누나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작했어. 안부 할 거예요. 서러워. 안부를 그럼 뒤에 넣었죠. 아니 이제 할 거예요. 유진아 뭐 잘해 뭐 이렇게 격려하는 깜짝 놀랐잖아요. 잘 지냈어요? 네. 어때요? 우리 팟캐스트 되게 열심히 들어주시잖아요. 완전 애청자죠. 네. 한 3번 듣거나 한 에피소드를? 네.
진짜? 이렇게 나보다 더 여기 듣는데? 10번 네. 넘게 들으시는 아 진짜 처음만. 처음에 냉면 소확행 나온 부분을 네네. 냉면 부분 그거는 이제 처음 나왔는 거니까 3번 듣고 그다음에 이면정님이랑 김현철이 나온 네. 방송은 한 2번씩 듣고 지난 그 플랜 B 인사이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거 남극의 셰프 2번 들으니까 이제 오빠가 2화 올려주셔가지고 봤어요, 남극의 셰프? 아니요. 저도 다운만 받아놓고 그때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그 라면 먹었다고 그거 듣고 라면 먹었다고 인증샷 나한테 보내줬었는데 아 정말. 어때요? 여기 녹음실 저희도 오랜만에 왔는데 네. 저희가 여기 이렇게 공식 게스트를 모실 때만 이렇게 저희 자취방을 부르니까 실내여서 네. 이렇게 여기 초대를 하는데 어때요? 여기 스튜디오 보니까? 너무 와보니까? 좋네요. 긴장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너무 긴장돼요. 엄청 조용해. 긴장 좀 푸세요. 노래 하나 할까요? 아니야. 오프닝송 한번 듣고 갈까요? 그래요. 우리 여기 그렇죠. 그 오리지널 원작자가 오셨으니까 기억하시죠? 멘트 맨날 들으시니까 일부 시그널 멘트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아니 뒤에 그 음이라도. 잘라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나온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컵케이크 가게를 하고 있는 정유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존나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본격 고신앙인 방송 플랜 B의 삶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따라라라라 라라 아니 네 제가 사실 공식적인 음치 아닙니까? 우리 확인된 건가요? 네 확인된 것입니다. 그치요? 공식적인 음치인데 이제 좀 긴장 풀었어요? 네. 이제 할까요? 네. 그러면 두 분은 저의 지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인가요? 일단은 두 분이 같은 저희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네네. 같은 모임에 속해 있는데 뜬금없는 독서회라고 그렇게 모았다가 독서를 안 하는 독서회? 책 2권 읽고 아무래도 책 안 읽는 것 같아서 뜬금없는 친목회로 이름을 바꿔서 모여서 이제 주로 술을 먹는 술 먹고 노는 모임에 속하신 두 분인데 그 모임이 제 지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는 모르는데 각자는 저를 아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옆에 계시는 정유진 씨는 저 대학교 동기고요. 네. 그리고 한웅범 씨는 제가 그 대선 공약 분석 지난 대선에서 그거 올리신 거 칼럼 올리신 그 대선 후보별 공약 분석 기사를 쓰는 중에 그 청년 창업자 중에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의견을 좀 취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알게 됐고 그러면은 그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 인연으로 저희 독서에 모셨는데 맨날 술만 먹고 있습니다. 술 별로 많이 먹지 않잖아요. 안 먹는다고요? 우리 생일 파티 하잖아요. 저번에 안 먹었다고요? 그때 새벽 4시인가? 몇 시까지 먹어야 간단하게 먹어요? 일단 첫 차가 다녀야 그때부터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정도 모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월별로 생일자들 모아서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에 가서 이제 두 분을 이제 마침 섭외를 자영업을 하시는 각자 사업을 하시는 두 분을 묶어서 오늘 장사하자 먹고 살자 특집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상 특집. 거상 장사하자 먹고 살자 특집.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장사하자 먹고 살자. 이거 노래 제목이에요. 장사하자 먹고 살자 뭐 이런 거. 약간 장사하자 뽕뽕 이런 느낌인데. 유진아 이런 거에 빵 터지는 거야? 걷어낼지도 모르는 드립이야. 되게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그거 핫지와 TJ 장사하자 먹고 살자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분들 장사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핫지와 TJ가? 여기 홍대 근처에 하시는데 그래요? 작년에 망했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룹인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플랜 B 인사이드 저번 거 들어보셨죠? 네. 어땠어요 그때 들었을 때? 아니 저는 아티스트 특집. 아티스트 이면정님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커피 브라더스에 왕래를 했으니까. 맞아요. 이명전 씨가 일했던 그 카페. 그 홍대 사람들 되게 많이 가나 봐요. 대학 동기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렴풋이 그냥 오빠의 SNS를 통해서만 알던 사람인데
그 노래를 실제로 들으니까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저 원래 여자 노래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그 노래 자기 전에도 듣고 근데 버스에서 들으면 이거 듣다가 이제 좀 마음이 좀 하니까 잠이 들어가지고 버스 타고 집에 가다가 인천까지 가고 그랬어요. 여튼 노래 부분은 많이 들었어요. 유진 씨 술을 좀 적게 드세요. 아니 술 안 먹어요. 라면 먹고 집에 가다가요. 배가 불러가지고 잠이 든 거야. 되게 캐릭터가 캐도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그때랑 같은 코너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는 이야기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 살 이야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자영업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오늘 뭐 했는지 한번 네, 들어볼까요? 가볍게 오늘 뭐 하다가 오셨는지. 네, 먼저 하실까요? 네, 여기 대표님 먼저 하면 안 돼요? 뭐 그래요. 선배 장사꾼. 우리 저기 고참 장사꾼은 오늘 뭐 하셨습니까? 근데 요즘에 너무 졸려가지고 사실 좀 꾸벅꾸벅 졸았어요. 오실 때? 아니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혼자 있어요? 요즘에 혼자 있어요. 이제 다른 데로 출근을 해서. 직원들 아직 안 뽑았고? 아니 저는 이제 다이렉트 컨슈머 일 때문에 네. 제 사무실 말고 이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무실 몇 개입니까? 출근하는 업장이 몇 개예요? 3군데요. 3군데. 아까 그 다이렉트 컨슈머 그리고 청담동 미용실, 케이스 바이블. 네, 근데 케이스 바이블은 이제 거의 안 가고. 왜요? 사장이 안 가면 어떡해? 저를 이제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지를 한 명 주신. 바지가 아니라. 야, 바지란 단어가 그래 이거 들을 수도 있는데. 바지는 좀. 그러네. 오토. 오토. SCV. 그리고 이제 저는 주중에는 거의 이제 다이렉트 컨슈머 일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그 미용실 가서 좀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실 마케팅은 뭘 하는지 대충 이해가 가고 케이스 바이블이야 이제 핸드폰 케이스를 취급을 하시는 거고 온라인 판매도 하시고 다이렉트 컨슈머는 뭡니까 대체 그게? 제가 좀 이게 설명이 긴데 짧게 해봐요. 하세요. 지금 우리 여기 바이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이렉트 컨슈머가 이제 D2C라는 이제 최근 용어인데 다이렉트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한다. 네. 중간에 유통 마진이 없고 단 하나의 유통 과정만으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는 플랫폼.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진 씨? 네. 한번 유진 씨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세요. 뭐하는 다이렉트 컨슈머가 뭐하는 회사 같아요? 웅범이 회사. 나도 그래. 뭐라 하는데 항상 이해 그러니까 못하겠어. 중간 과정을 많이 빼가지고 웅범이가 탁탁 연결을 딱 해줘가지고 가격을 딱 내려준다. 퉁쳐주는 거야? 와 연결 딱. 거기 제가 갈 자리는 없나요? 채용 계획이나. 지금은. 예.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채용 계획이 생길 때 우리 홍자 씨를 꼭 고려를 하십니까? 퇴사가 꿈인데 이분. 아주 퇴사 좋아하는 사람 별로 아니에요. 예. 네. 뼈를 묻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대표로 있는 자리는 아니고 이제 같이 좀 팀이 돼서 제가 팀원이 돼서. 지금 본인이 혼자 있습니다. 오너인 거는 그럼 케이스 바이블만? 또 있죠. 공개하지 못하는.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제 사정이 있어서 닫아놨어요. 이 업무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자꾸 사업자 등록이 많아지니까 검찰 불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검찰도 얼마 전에 검찰 불려갔다 검사한테 개기다가 될 뻔했어 쟤. 검찰은 좀 겁난다. 우리 저기 그 검사 취조받은 썰 한번 풀죠. 이제 제가 원래 모르는 번호를 잘 안 받아요. 네. 뭐 이제 뭐 070 이런 번호 잘 안 받는데 이제 전화가 딱 와서 한웅범 씨 되시죠? 이렇게 딱 분위기가 쎄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그럼. 평소에 좀 잘못도 많이 하고 살고 그래서. 네. 부천 검찰청인데요. 잠깐 출석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당황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제가 왜요? 검사한테? 저한테 전화 주신 거 맞아요? 그 전화하는 사람은 뭐 수사관이에요? 모르겠어요. 전화는 누가 검사는 했는지. 아닐 거 아니야. 검사는 아닐 거예요 아마. 검사가 그 바쁘신 분이 그렇지 공수사관 같은 사람이 직접 전화하진 않겠지. 그렇죠. 수사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뺐죠. 좀 알아보려고.
오늘 내일은 시간이 안 되고 제 다음 주에 좀 찾아봐도 될까요? 이렇게 뺐죠. 그래서 갔는데 그 왜 부르는지 얘기를 해주나요? 전화를 하면. 그러니까 뭐 신분증 도용 뭐 이런 것 때문에 불렀다고 해서 그래서 막 갔는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아닌 거야. 정말 검찰청에서 부른 거야. 검찰청이에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쭉 제 전화번호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아 번호 가지고 계신 그죠? 번호를. 좀 많거든요 번호가. 네. 사업장별로. 그래서 뭐가 잘못되긴 잘못됐나 보다 하고 되게 쫄아 있었죠. 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럼. 그래서 제 거 맞고 제 거 맞고 이러는데 하나는 뭐 012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 나 모르는 번호인데요? 그랬죠? 네. 그랬더니 결국에 알고 봤더니 그게 카드기더라고요. 카드 단말기에 사용하는 통신 예. 번호.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잘못됐나 했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제 신분증을 주워서 술을 먹어가지고 결국에 제가 신분증을 모아놨었거든요. 뭐 자격증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신분증이 한 4-5개가 나오니까 좀 혹시 도용을 당했나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네, 불렀더라고요. 확인차. 네. 검사 실제로 보면 느낌 어떻습니까?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정말 취조 받은 거죠. 그렇죠. 네. 도장 찍고 그럼 막 방에 이렇게 들어가나요? 어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검사님의? 검사실에 들어가서 근데 이게 아직도 검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그걸 검사를 해보셨어야 되는데. 웃어주세요, 개그예요. 아이고 뭐 넘어가시면 됩니다. 유진아 너무 실망하지 마. 오빠가 얼마나 편집 열심히 한지 알겠지? 긴장하고 실제로 와서 있어요. 보니까 재밌어요. 알겠지? 네. 내가 얼마나 편집 열심히 방에 했는지. 가셔서 방에 가서 뭐 이제 묻는 거에 대답하고 이제 최대한 쫄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러고서 이제 도장 찍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빌려준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야는 여기 부천에 본 거지도 없고 놀러 온 적도 없다. 는 사실 뻥이에요. 가긴 했는데. 부천에 자주 가죠. 거래처가 많아서. 근데 어쨌든 신분증 받고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스타에 웅범 씨 인스타에 네. 검사한테 계기다 뻔했다 딱 뜨는 거야. 뭐 뭐냐 이랬더니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친절해요.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뭔가를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조금 검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직접 하겠습니까? 결국은 술 사 먹었는데. 네. 유진 씨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장사 잘못하면 저렇게 불려가요. 그러니까 막 전화번호 많이 만들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요즘 여기저기 검찰 불려다니고 막 그래요? 요즘 일상이? 아니요, 요즘엔 그냥 평온하게 그래요. 경쟁사 분석.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부터 일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뭔가 승리가 하루를 보내듯이 나 혼자 산다 보셨나요? 예. 사업장 관리하듯이 그렇게 한번. 예전에는 좀 그런 업무가 많았는데 이게 네네. 스타트 단계다 보니까 계속 하루 종일 요즘에는 계속 다녀야 되는. 자료 조사를 했었는데 원래 업무는 이제 오전에 씻고 나와서 차를 타자마자 저는 전화를 돌려요. 체크하는 거죠. 이제 뭐 부재중이 찍힌 거라든지 오늘 혹시 만날 사람이 있다면 스케줄을 그날 잡아요. 그리고 출근을 해서 업무 지시를 한번 하고 와우. 회의가 있으면 회의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체크할 거 체크하고 거의 나오죠 이제 밖으로. 그리고 이제 뭐 미팅이 잡히면 미팅을 하고 또 혹시나 안에 일이 있으면 안에 업무를 하고. 그래서 주로 저는 좀 밖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사람 만나는 일이 많은 거군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오늘은 하루 종일 이제 경쟁사에서 법 하나 통계 내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짱구 굴렸구나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유진 씨는 뭐 하셨어요? 저는 뭐 커피를 뽑았다, 빵을 구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 아직 진짜 준비 단계라서 이제 지금 인테리어만 끝내 상태라서. 가게 계약은 하셨죠? 네, 그럼요. 네. 월세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게 어디 있어요? 가게는 바로 좀 가까이. 홍대 입구역 8번 출구에서 제가 걸음으로 세봤는데 한 350걸음만 걸으면 350걸음? 그걸 셌어요? 350걸음?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8번 출구가 어디 쪽이죠?
8번 출구는 KFC 아니, 가족 아닌가? 네, 롯데시네마 쪽 출구예요. 네, 거기서 이쪽에 올라오면 되는데 제가 나중에 네이버에 우리 카페를 등록시키면 아마 그렇죠. 찾아오기는 진짜 쉬울 거예요. 네. 간판 이름 정하셨죠? 네. 아니, 빨리 이럴 때 PR 하세요. 그런가요? 네. 저희 카페 이름은 카페 베리메리입니다. 카페 베리메리. 베리메리. 네, 베리메리. 네. 외우기 쉽네요. 근데 왜 그 컵케이크 가게인데 네. 그 간판에서 컵케이크를 뺀 거예요? 사실은 되게 베리메리 컵케이크라는 이름을 진짜 몇 년 동안 마음에 정말 품고서 막 진짜 막 학교에서 일할 때 막 애들이 막 사고치고 이래도 막 나는 베리메리를 위해서 막 존버하면서 학교에서 나 갑자기 또 연기하네. 네. 그 베리메리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마음속에 품어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무슨 타르트 무슨 컵케이크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발걸음이 좀 어려울까봐 카페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카페 베리메리로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서 네. 일을 하셨죠? 그렇죠. 네, 원래 전직 교사였습니다. 네. 학교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고등학교에서 1년 있고 중학교에서 2년 있습니다. 2년 근무하고 네. 멋지게 때려치고 네. 지금 저기 학교 그만둔 지 얼마나 됐어요? 올해 2월 마지막 날까지가 계약이었고 네. 얼마 안 되셨구나. 네, 올해 3월 1일부터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러면 지금 이제 개업 준비를 한참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일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아침부터 일과. 사실은 제가 커피 머신이랑 커피 그라인더를 이제 예전에 카페 하시던 분께 쓰게 됐는데 인수를 네, 인수를 받았는데 그게 이탈리아 제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치면은 사용법이나 청소법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결국은 치면은 독일말로 막 설명해주고 그래 자막도 없어. 그래서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라인더를 막 청소하는 그거를 사서 하다가 결국 고장을 냈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오늘 고장 냈어요? 저번 주에 고장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드라이버를 다 열고 다 했는데도 저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람을 불러서 배우자 해서 불러가지고 막 다 분해하는 걸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한번 해주고 가셨는데 하는데 봤는데 깨끗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막 풀어가지고 씻어가지고 조립하는 것까지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다가 오븐이 왔죠. 오늘? 제가 아직까지는 빵을 못 굽고 있었는데 오늘 오븐이 와서 이제 오븐이 처음에 오면은 한번 세게 돌려서 냄새를 다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돌려서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카페에 가가지고 잠깐 30분 정도 피신해 있어요. 근데 카페 주인이 다른 카페에 가서 저는 아직도 남의 카페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홍대 카페 맨날 검색해서 놀러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고 놀고 오고 이게 아직도 좋은데 근데 저희의 새콤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화면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지금 오븐에 불이 나나 안 나나.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서큘레이터랑 같이 틀어놓고 다른 카페 가서 놀다가 왔죠. 네. 홍자 씨. 네네네. 오늘 전례 없이 리액션이 많네요. 그런가요? 오늘따라 굉장히 오디오가 많이 들어가네. 아까 유진 씨가 말하는데 계속 예. 저도 궁금해서. 참나. 야 이렇게 티가 나나? 아니 카페를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카페 차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맞아. 저도 10년 전부터 맨날 카페 차리고 싶다는 말을 하다가. 되게 카페 주인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네. 그 있잖아. 그 맨날 주식하고 있고. 그리고 노래도 되게 잘 틀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꿈이에요. 제가 틀고 싶은 노래 트는 그런 거 있잖아. 그 학교에 근무하셨으니까 네. 학교에 수학 선생님인데 수업은 열심히 안 하고 되게 재테크에 밝은. 맨날 딴 거에 관심이 많은 막 이런 느낌. 수학인가? 윤종신 이미지가 좀 있어. 윤종신. 저희 두 분 다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시는 아주 고마운 청취자분들이신데 감사합니다. 뭐 지금 각자 웅범 씨는 또 이제 새로운 사업을 설계를 하려고 열심히 조사를 하고 계시고 유진 씨는 이제 첫 사업장을 열심히 꾸미고 계시고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그 두 분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요즘을 즐기시는. 요즘이라기보다는 저는 근데 좀 항상 이게 습관화가 된 것 같은 게
이제 어디를 가든지 어떤 거를 보든지 좀 많이 이거를 사업화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행복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해야겠다. 아이디어 그럼,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상가가 쭉 있는 거리를 가면서 뭐가 있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는 게 버릇이거든요. 상가를 개수를요? 그러니까 이게 떡볶이집이 아까도 있었는데 여기엔 떡볶이집이 몇 개 있나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좀 하는데 여기 쌀국수집 생기면 되게 좋겠다.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쓰잘데없는 생각.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돈 되겠다 싶은 거 있어요? 비밀인데. 제가 조금 요즘에 관심을 갖는 건 안남미예요. 안남미. 안남미? 네. 그거 저기 동남아 쌀 날아다니는 거. 네. 이제 우리나라에 햇반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네. 안남미로 된 햇반이 없거든요. 안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기회인데. 안남미. 회사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아니, 근데 이게 네.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되게 칼로리가 낮아요. 안남미가. 그거 자체가.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먹는 쌀 품종이 뭐예요, 이름이? 그게 잘 모르죠. 임금님 수라쌀. 이천쌀. 뭐 있어? 무슨 종이 네, 있는데? 있죠. 예. 어. 그 안남미에도 되게 종류가 많고 우리나라 그래요? 쌀 자체에도 품종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쌀보다는 훨씬 칼로리가 낮아서 이걸 좀 다이어트 밥 해가지고 좀 마케팅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네, 현미밥 이렇게 팔듯이. 그렇죠. 예. 그게 옹범 씨의 소확행이에요? 근데 소확행이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서. 그러니까 일과 이렇게 업무와 그 어떤 조금 나를 행복하게 하면서 긴장을 이완시키는 이런 게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쵸. 그러면 좀 이렇게 긴장이 계속 누적된 긴장은 없나요? 계속 그렇게 살면? 있죠. 그게 그러다가 좀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해소를 할 때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해소를 하려고? 네. 나쁜 짓도 하시고. 나가셨다니까.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좀 심리 상담이 관심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이건 사실이에요. 좀 이게. 근데 저도 생각 있어요. 상담 같은 거. 상담을 한 1년 정도 받았었고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좀 하고 네. 요즘에는 또 유튜브가 조금 재밌는 것 같아서 그렇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상담을 가거나 운동을 가는 게 잘 지켜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장소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는 뭐 봐요? 최근에 빠진 게 이제 미너스 튜브라고 이제 그게 최근에 많이 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미노라는 사람이 해외로 많이 이렇게 여행을 다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현지에 있는 여자들하고 데이트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과거에는 너는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 그 데이트를 통해서 그 나라를 좀 보여줘요. 오 신기하다. 그 나라 문화가 궁금한 겁니까? 데이트가 궁금한 겁니까? 근데 데이트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막 이게 막 스킨십이 있다거나 막 그렇지가 않고 그냥 대화하고 막 그쵸? 이런. 네. 뭐 식당을 가고 밥 먹고 놀이공원 가고 그 정도. 정말 이렇게 짧은 짬을 내서 해소를 하시네요. 그럼 유진 씨는 어때요? 요즘 완전 살아온 것과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업 준비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 라고 있는데요. 그분 허락 안 받고 이렇게 설명 지원해도 돼요? 친구가 있는데. 네,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생일 때 앞치마를 선물해줬어요. 이제 제가 골랐죠. 나 이거 앞치마 갖고 싶으니까 이거 생일 선물로 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선물로 줬는데 이제 그거를 가게를 이제 오픈하면은 입고서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갔을 때 이렇게 카페 거울 달았거든요. 거기다 대보고 딱 입는 거죠. 그러면
확실한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개업할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친구가 사준 거니까 정말 너답다. 앞치마 이분이 약간 나르시스트 앞치마 거울 속에 나를 예뻐요. 보며 아니 이제 되게 마치 그 어떤 트렌디한 영화 그 무슨 개업한 아니 저기 장사 오픈 준비할 때 음악 흐르면서 혼자 드라마 속 한 장면. 막 이렇게 햇빛 막 착 들어오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이런 거 한번 멘트 혹시 멘트 치는 거 있어요 혼자 거울 앞에서 없어요.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거 안 해? 예. 쫀거 이런 거. 아 그리고 저는 오늘 정말 너무 피곤한데 그 이유가 어제 그거 팟캐스트 듣고서 서핑 또 유튜브로 엄청 찾아봤거든요. 우리 팟캐스트 유튜브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 듣고 네, 네. 2시 반에 잤어요. 아 그거 보시다가 두 분의 소확행은 우리 팟캐스트네. 저도 그지 플랜 B의 삶이 소확행이죠 유진 씨. 세 분이죠. 저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네. 어때 우리 팟캐스트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확실한 행복 있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팟캐스트는? 100%. 와우.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게 사실 라멘을 사 먹었는데 라멘이 맛이 없으면 소확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팟캐스트가 딱 오빠가 딱 올렸을 때 딱 알려주시기도 전에 제가 막 들어가 들을 때 와우. 확실한 행복이죠. 아 낯간지러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자 그러면 이제 살아온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지금 두 분이 현재 하시는 웅범 씨 같은 경우는 사업체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시면서 다른 걸 발굴하고 계시고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창업을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하는 일을 언제 처음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때요? 유진 씨 한번 얘기해 볼래요? 네. 네. 언제 이 컵케이크 가게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저기 20살 고등학생 때까지는 좀 뭣도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대학교에 와서 이제 친한 친구를 사귀어서 사범대학을 지나겠죠? 네. 그래서 학교에 와서 맨날 제일 재밌었던 게 막 앞에 디저트 가게 새로 생기면 맨날 찾아가고 카페에 가서 맨날 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카페에 관심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디저트 종류에 관심이 많다가 그냥 빵 가게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1학년 때 우리 교수님하고 상담하잖아요. 네. 김준은 교수님하고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랬더라고. 제가 막 저는 빵 가게를 하고 싶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교수님은 아마 좀 황당하셨겠죠. 그죠. 애고 1학년짜리가 사범대 왔는데 빵가게 해요. 사범대 영어교육과 1학년 신입생이 저는 빵가게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저는 막 빵을 배워서요. 막 프랑스에서 빵을 배워서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빵이 그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20살 때부터 꿔왔던 꿈인가? 네, 그때부터 사실은 저는 컵케이크가 너무 좋아서 홍대에 컵케이크 가게만 생기면 가는 거야. 얼마나 잘해놓나 보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럼 사업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컵케이크 가게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학생이고 이제 카페를 미래에 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잘 못했어요. 그냥 부러운 거야. 컵케이크 가게 한다고 하면은 막 부럽고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나 보러 가고 싶고 막 나보다 잘 만드나 막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10년 뒤에 이루어졌죠. 문득 궁금한 건데 컵케이크 정확히 뭐예요? 저 머핀하고 좀 헷갈리는데. 네, 맞아요. 머핀은 이렇게 좀 묵직해서 식사 대용으로 쓸 수 있게 나오고 막 위에 크림을 막 올린다거나 하지도 못하게 되게 묵직해요. 든든하게 나오고 컵케이크는 빵이 조금 더 케이크 같고 좀 더 꾸밈이 많아요. 그럼 조각 케이크 이런 것도 컵케이크라고 부르는? 또 조각 케이크는 조금 컵케이크랑은 조금 달라요. 네. 가게를 가봐야겠네요. 컵케이크 뭔지. 그러면 20살 때 학교 주변에 그런 예쁜 가게들 다니면서 그게 너무 좋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 그 전에 어릴 때는 뭐가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요? 진짜 어릴 때는 막 엄마가 뭐 발레 학원 가면 막 발레리나가 될 거야. 막 또 뭐 수영 배우면 수영 선수가 되어볼까? 막 진짜로 원했던 건 만화가였는데요. 네. 중학교 막 1학년 이럴 때 심지어 이소라의 프로포즈 막 사연도 보냈어요. 저는 뭐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요. 막 이렇게. 채택된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막 선물로 마이마이 보내주세요. 안 왔어. 근데 그때는 막
막 원피스를 보면서 막 나는 어떤 악마의 열매를 먹을까 막 이러면 막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애니메이션 학원에 등록도 시켜줘가지고 진짜 만화가 되고 싶었는데 소질이 별로 없었어요. 그거 말고는 뭐 없었어요? 네, 그리고서는 꿈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성적 맞춰서 네, 대학에 온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시를 써보자고 하셔가지고 서범대 높아서 유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면접 연습하고 오라고 보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7월 달에 학교가 이제 붙어가지고 다른 학교는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오게 됐는데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진 씨와 같이 나온 대학의 그 학과에서 제가 조교를 했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 유진 씨 뽑았던 교수님을 네. 제가 직접 모셨거든요. 가운데 계셨던 분은 저희 교수님 아니에요? 한 교수님. 네. 그 교수님이 유진 씨 얘기하면서 면접 봤던 후기 들려준 적 있어요. 멀쩡한 애가 왔는데 이상했다고. 한 4, 5년 지나서 정말 당신이 그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학생이었다고. 진짜요? 무슨 말을 해도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자기 말만 한다고.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았다고. 아, 그렇구나. 네, 되게 기억에 강렬했던 인사가 학생이. 근데 그런 걸 알겠어요. 기억을 하시네요. 근데 저도 신기하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분이 계셨던 게. 그때 어땠어요? 그때는 붙을 줄 알았어요? 그냥 모범적인 고등학생이어서 그냥 아는 거 얘기했어요. 아니, 인사 가야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은검 씨는 그때 한번 파일럿 녹음 때 잠깐 말씀하시긴 했지만 학창 시절부터. 네,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꿈꿨나요?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나는 이 길을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네, 이 부모님께서 치킨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잘 살아 보이더라고요. 브랜드가 뭐였나요? BBQ요. 아, BBQ. 치킨 대학 있는 그 브랜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에 치킨집을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사는데 두 개를 하면 좀 더 잘 살지 않을까? 세 개를 하면 더 잘 살지 않을까? 네 개를 하면 정말 좀 부자가 되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그게 고등학교 몇 학년 때? 2학년 때 친구였으니까 2학년 때 같아요. 2학년 이제 때. 고2 때부터 네. 저거 내가 좀 사업을 해보겠다 네. 생각을 했고, 그럼 이제 진로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대학이든 전공이든 이런 걸. 그쵸? 경영학과 가고 싶었겠네요, 그럼? 그럼요. 네. CEO가 되는 줄 알고. 경영학과 나오면. 그래서 경영학과를 갔는데 이제 원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근데 안 했죠 거의. 네. 이제 맨날 오토바이 몇 대 있으면 수지 타산이 맞는지 계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서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어요. 아,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왜요? 거기서는 지방에서는 장사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생각이 연장이 되는 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치킨을 인구밀도가 제가 원래 청주 살았는데 야, 맞다. 거기서 요만한 시장을 잡으면 이만큼의 수익을 보겠지만 조금 더 넓은 시장에서 보면은 확장도 더 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 고등학생이? 네. 너는 고등학교 때 뭔 생각하고 살았냐, 웅이라? 대학을 가야 할 텐데. 여자친구 언제 만나나. 뭐 아니 이런 공부를 생각하고 확 못하면 이제 대학생을 확 접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뭔 생각했지 고등학교 때? 유진 씨는 뭐 했어? 무슨 급식 생각? 뭐 나오지? 아, 이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 그렇지. 석식 때.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가야겠다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고2 때? 고3 때. 고3 때? 네. 겁나 늦었네? 근데 또 벼락치기 민족이니까 우리는. 제가 정확하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첫 모의고사가 수능 500점 만점이잖아요. 230점이 나오더라고요. 반에 조금 못 미쳤네. 그거는 좀 알고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이제 핑계가 없는 거죠. 또 혼자 가긴 무섭고 돈도 없고 당장 잘 집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는 게
이제 내가 서울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실을 그죠? 만드는 거죠.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작해요. 그냥 열심히 해서 또 잘 쭉쭉 올라서 머리가 좀 나쁘진 않아요. 뭐 그렇죠. 이제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건 마지막에 제일 잘했을 때 모의고사 성적인데 그렇죠. 딱 중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서울에 입시에 실패하고 근데 전문대가 하나 붙었어요. 네. 서울에 있는. 네. 예비 230번. 아,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 이제 전체 다 경영학과를 썼고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교수님한테 받은 질문 중에 되게 임팩트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네.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응범아 너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한 500만 원 벌면은 이제 되게 아, 잘 버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래도 500 이상은 벌고 싶습니다 했죠. 네. 그랬더니 반응이. 그러면 너는 회사에다가 얼마를 벌어다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너는 500만 원을 받으려면 네가 회사에 얼마를 벌어줘야 되겠냐?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죠. 한 번도. 그죠. 받을 생각만 하죠. 그죠?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네. 그래서 이제 되게 그게 임팩트 있게 적용을 했고 그다음부터 공부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관- 관점이 바뀌면서. 대학교 갔을 때. 네.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다는 걸 음. 느꼈어요. 그럼 이제 계속 어쨌든 고2 때 생각했던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네요. 더 그쵸. 이제 예. 그럼 계속 머릿속으로 뭘 어떤 걸 할까, 뭘 장사할까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겠네요. 네. 그러면 첫 사업이 언제 시작했어요, 웅범 씨? 제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한 거는 기구 필라테스 아, 사업이었어요. 몇 살 때? 6살인가 7살인가 26. 26세. 27인 것 같아요. 한 지금 4년 전 뭐 이러겠네요. 네. 네. 그때 그 사업을 좀 시작을 했죠. 제 사업. 그때 사업 시작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되게 불안했어요.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네.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저는 뭐가 무서웠어요? 가지고 있던 돈을 날릴까봐? 다 투자를. 날려버릴까봐 예. 어땠어요 그때 사업은? 지금 정리를 했죠. 정리했죠. 네. 좀 많이 벌었죠. 좀 많이 벌고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정말 잘 됐었어요. 그때 지금은 뭐 기구 필라테스가 되게 흔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생길 때. 그죠. 그때 제가 또 되게 크게 해서 아, 나는 블루오션 때 들어간 거예요? 그죠. 어디에? 저 용인 수지라는 곳에 거기에. 다가도 했었고 또 바로 번 돈으로 확장해서 이제 미금 분당 미금 아 그럼 그거를 차리는 사업인가요? 그 필라테스. 샵을 예. 아, 샵을. 아, 이거 진짜 운영했다는 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들도 섭외하시고. 그죠. 예. 아, 그래서 큰 매장을 3개까지 했었거든요. 와우. 근데 이제 그때 막 이렇게 같이 하던 동업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그게 조금 이렇게 깨지면서 네. 정리를 했죠. 유진 씨는 요즘 어때요? 첫 사업인데 기분이 어때요? 오, 그 이제 매일 가잖아요. 거기 네. 지금 계약한 그 이제 꾸미고 있는 가게에 네. 아침 몇 시쯤 가요? 아침에 한 10시쯤 도착하는 것 같아요. 10시쯤에? 네. 보면 기분이 어때요? 아, 언제 꾸미지? 진짜 저기 약간 인테리어를 좀 덜 돼서 네. 아직 꾸밀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또 이제 공사가 조금 더 해야 되니까 먼지 피울 때까지는 또 막상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더 카페를 채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마음 어때요? 기대가 막 돼요? 네, 막 잘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카페 준비를 하려 처음에는 막 맨날 막 벅차고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해 막 맨날 일기장에 오늘은 엄청난 날이었다 맨날 엄청나대 막 오늘은 대단한 날이었다 맨날 막 일주일 내내 대단하대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실 조금 지쳤었어요. 사람들한테 막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좀 성질도 나빠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섭진 않아요? 유진 씨는? 그 약간 될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막 무섭진 않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 뭐야 학교를 그만뒀잖아요. 그만둘 때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만둘 때요? 네. 너무 그만두는 날 어땠어요 기분이? 학교 이제 그 영화처럼 막
자기 짐 갖고 나오면서 기분이 어땠어요? 그 운동장에 가르지로 나오면서. 근데 막상 막 그 업무가 되게 바쁘던 막 한겨울 이럴 때는 정말 막 요글요글 하면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나올 때는 갑자기 좀 왜냐면 학교가 되게 나쁜 곳은 아니었거든요. 저 막 어른들이 되게 예뻐해 주시고 아이들도 막 저를 좋아해 주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곳이라서 근데 되게 홀가분하게 나왔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러 갈 거니까. 그리고 나에게 이제 기반을 마련하게 해준 고마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올 때는 즐겁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세상을 몰랐지. 제가 약간 세상을 약간 아직 몰라서? 되는 대로 살아가지고. 만만하게. 그런데 내가 망해도 31인데 난 멋있다. 젊은데 이게 막 되게 어른들이 정해놓은 미래를 생각하면은 나이가 많은 거죠. 막 너 30이야 큰일이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수명이 겁나 긴데 지금 너무 젊은데 망해도 31인데 별로 20살 때 저렇게 면접을 봤으니까 붙었지. 근데 그게 부모님이나 집에서 반대는 안 하시나요? 너 31이야 망하면 큰일 나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네. 저기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아직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린 상태라서 이게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의 표정 보면서 이게 심각한 건가 약간 저도 심각한 거 알죠. 근데 약간 저희 가족들이 막 캐묻는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이 다들 저랑 비슷하세요. 지금 부모님 몰라요, 왜 지금. 그럼 지금 한 4개월 정도를 모르고 학교 계시나요? 그만둔 것도 네. 모르고 홍대 지금 가게를 계약한지도 부모님 모르세요. 근데 그러면 연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가 갑자기 휴무를 내신 거예요. 네. 나는 약간 원래 제가 출근 시간이 제일 꼴찌니까 집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한 9시쯤 나오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같이 사시는 거예요. 와우.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쉬시니까 출근하는 연기를 하느라고 갑자기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나오고 어젠가 그젠가 어머니가 저 테레비 보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막 유진아 너 방학은 언제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대충 그때쯤이겠죠. 그래서 7월 20일 이렇게 말.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이 질문을 하시면 거짓말이 막 보탤 때 너무 죄책감이 드니까 대답을 짧게 해요. 아버지가 뭐 요즘 학교 분위기 괜찮니? 그러면 좋아. 말은. 네. 그러니까 IMF 때 가장들이 그러니까 실직하고 실직했는데 집에다 말 못하고 출근을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옛날에는 나도 막 웃기다 하고 친구들한테 막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죄송한 마음이 자꾸 좀 커져요. 이 친구가 그 학교를 그만둔 날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만뒀다. 오빠 저 학교 때려쳤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뭐 그랬구나.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친구가 어떤 뭐 그 컵케이크 가게 이런 꿈이 있는지 몰랐죠. 그냥 학교가 싫어서 학교 안 맞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교사를 네. 하다가도. 그래서 그래 뭐 좋은 일이 있겠지. 근데 오빠 부모님은 몰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부모님도 모르는 사실 나한테 왜 얘기해 주냐고 부담스럽게. 오빠는 알아주세요. 아니 위로해 주세요. 너무 죄스러운 거야 얘네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 몇 개월 후에 얼마 전에 갑자기 오빠 저 방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도장을 찍었다는 거니? 그래서 컵케이크 가게를 낼 거예요. 어디에? 홍대에. 그래서 그래 그게 너의 꿈이었구나.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좀 그 집에도 이제 한 풍파가 지나가고 이 푸닥거리 끝났다. 푸닥거리 하고 이제 부모님도 좀 인정을 해주시고 좀 도와주셔서 냈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리 모임이 이 친구 이제 막 계약한 그 가게 가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 본것 같아요. 가게 그러니까 그 아직 개업 안 한 데가 했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아직도 모른다는 거야 부모님이 이걸 계약을 했다는 걸. 그러니까 혼자 돈을 다 때려 박아서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모든 좌중이 다 놀래가지고 원래 이 친구 이제 그 모임에서 닉네임이 있거든요. 네. 닉네임이 그 원래 먼년이에요. 먼년? 그러니까 먼년이. 먼년이. 먼년이가 애칭인데 바뀌었어 난년이로. 네가 난년이다. 언니들이 다 네가 난년이다 이러면서. 아는데 약간 모른 척 해주시는 거 아닐까요? 나도 그럴 가능성 있다 생각을 하는데 본인 말로는 전혀 모르신다고 하지. 그럴 가능성 없어요. 아시는데 모른 척하는 거? 그거 어떻게 몇 개월 이렇게 속이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그 사업자 등록하면 집에 뭐 날라오고 막 그러는데.
에 진짜요? 그 제가 우편함 잘 봐야 돼. 우편물을 막 건강보험 그래. 뭐 그런 거 최대한 제가 다 막 이렇게 잘 봐야 돼, 캐치하고 그거.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진짜 모르시는 것 같을 때는 뭐 학교 분위기라던가 뭐 담임을 항상 하면 제가 집에서 뭐 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은데 얘기가 없으니까 다 아버지가 좀 지어내야 되잖아 그럼.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막 아빠한테 뭐 포스트잇 이거 쓰실래요? 그러면 막 교무실 가서 선생님들 나눠 쓰라고 막 그러시면 막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미 네. 알고 언제 말할 거니라고 압박 주신 거 아닐까? 그래서 약간 아버지가 한숨을 쉬실 때마다 저 나 때문에 덜컥덜컥 내려앉는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월드컵 할 때 아버지가 막 질 때마다 슬퍼하시잖아요. 막 네. 이럴 때마다 뭐야 저거 나도 우리 아빠 속색이는데 진짜 월드컵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와 효녀다 효녀. 저거 한숨 쉬는 게 나 때문에 쓰는 거. 이건 효녀야 효녀가 아니야. 이건 되게 애매한데. 그- 저질러 놓고 걱정하시. 그래서 언제 말할 계획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만약에 이제 가게를 시작해서 수입이 선생님이었을 때 마지막으로 받았을 때보다 월급만큼 이제 나오면 그때쯤 말씀드리자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홍보를 막 시작하면 제 주변 지인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저희 부모님한테 엄마 유진이 카페 냈다며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뭐라고? 찔까봐. 우리 유진이 학교에 응? 이러면 저희 엄마가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말해야겠다. 교사 월급에 상응하는 벌이가 안 되면 그러면은 유진 씨 부모님은 우리 딸이 학교 때려치고 지금 장사를 했다는 거 영영 모를 수도 있네요. 영영 모를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연말에 또 이제 제가 계약을 새로 들어갈 때 엄마랑 이제 적금 들어놓은 걸 항상 같이 확인을 하니까 이제 엄마가 어디 갔어? 없어. 아니 이런 상황인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날려도 내 돈이잖아요. 근데 유진 씨가 이렇게 해맑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거 되게 이 사람 되게 네.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잘 첫눈에 이렇게 해맑으니까 모르는데 되게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 되게 편하게 얘기하셔서 그렇지. 무서운 일 되게 편하게 해요 항상. 근데 오빠 저 때려쳤어요. 막 이러면서. 대단한 결정인데 진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근데 저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대체? 정수 오빠가 저를 귀찮아하는 수준이 거의 진짜 서러운데 저희 친오빠 수준으로 저를 막 귀찮아한다. 귀찮아하고 막 저는 저가 막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취업 준비를 했잖아요. 네. 커피 브라더스에서 많이 했잖아요. 맨날 수영하고서 커피 브라더스 가서 취업 준비하고 이제 그때 졸업할 때쯤에 정수 오빠랑 그 카페에서 많이 만나면서 사실 학생 때는 그렇게 많이 못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대화의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진짜 좋은 얘기 많이 이제 응원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내가? 네. 그랬나? 저 막 그랬니? 면접 보러 갈 때 막 화이팅. 뭐. 면접 보러 가는데 잘 보러 가지 내가. 망해라 이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그래도 나이도 저희 친오빠랑 비슷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좀 귀찮게 해서 저를 엄청 무슨 연락만 하면은 막 구박하고요 막 그런 사람한테. 네, 그리고 전화를 안 끊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뭔가 이게 조언해주는 사람 약간 정신적인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쵸 맞아 나 귀찮은 동생이고 가끔 하고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이게 길게 꺼낸 네, 거예요? 그걸 이리로 왔어. 난 되게 미담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완전 미담 하나 해줘요. 미담이요? 내가 모르는 미담 없니? 정수 오빠 주변에는 세 가지가 항상 있죠. 뭔데? 불안한데? 재밌는 일이 있어. 이것 봐 얼마나 재밌어요. 나 네. 녹음도 하고 있잖아요. 저 재밌는 일이 항상 있어요. 저거 재밌겠다. 그럼 막 저도 기운을 막 재밌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막 만들어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막 나와서 먹고 싶고 막. 세 번째로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수 오빠 결국 정수 형 말고 주변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터가 좋은 건가 봐. 풍수지리가 좋나 보네. 다 자기 나만 맨날 구박하고. 이 사람은 싫은데 주변 것들이 좋다. 터가 좋은 걸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많이 너 감사한데요. 엄마한테 언제 말할 거냐고. 근데 이게 사실 한 2주 전, 한 보름 전이었어도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만약에 얘기를 드릴 때 박박 우기고 막 우기는 투로 막 통보하는 투로 막 나 카페 냈어. 막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런 투로 말을 했을 거야. 막 왜냐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화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엉엉 울 것 같아요. 부모한테 말을 하면. 벌써 말하면서 울고 있어. 요새 압박 많이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그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족들한테 많이 그 가족의 포근함에 많이 의지하게 돼요. 왜냐면은 낮에 사람들하고 막 싸우거든요. 저가 말로 해가지고 막 만만하게 보고 그러면 제가 막 어금니 꽉 물고 막 으글으글으글 말해가지고 네. 결국은 이겨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은 그런 내 방에 들어가면 막 나의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던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자란 여자의 방에 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나는 낮에는 막 그런 이걸 준비하면 하시면서 예, 낮에 이것저것 겪고 집에 가면은 이제 뭔가 가족의 따뜻함을 더 느끼죠.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오픈하면 말할까 봐요. 근데 빨리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옹범 씨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은 이런저런 풍파가 많이 올 텐데 예. 그 마음까지 이렇게 뭉개고 있으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얼른 이제 가족의 인정과 지지를 좀 받으면서 해야지 않겠어요? 아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연인이 있다거나 네. 가족이 있다거나 한다면 만약에 내가 홀을 단신이면 그냥 나는 역시 제일 가는 또라이야 막 제정신이 아니지 이러면서 지멋대로 할 수 있는데 누군가의 지지와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받으면 오히려 네, 내 맘대로 하려던 거를 약간 아, 그런 마음을 좀 덜 이렇게 좀 약간 배수진을 네. 치겠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성공해서 것도 돌아가겠다. 네. 어머니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네. 기원합니다. 성공하시길. 웅범 씨는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족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취업 안 하고 사업하겠다 이랬을 때. 제가 아직도 대학교 휴학 중이거든요. 네. 아 졸업 안 했죠? 작전을 짰죠. 저 나름대로. 네. 이제 휴학 중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대학을 기반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지원 있고 받을 수 있는 또 혹여나 잘못되면 다시 백. 돌아가서 공부해서 취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작전을 짜고 이제 휴학을 끝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많이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나 돌아가면 되고 이걸로 이제 이 경험이 바탕이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인재로서 기업에서 데려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뭐 나름대로 보험을 들었죠. 그게 이제 26살 때 그렇게 설득하시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공부를 되게 못했었는데 이제 경영학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학교를 한번 이렇게 편입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죠. 좋은 대학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바로 휴학했죠. 이때다. 아, 그러면 근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염려였어요, 첫 반응이? 네. 그러니까 저희 집 분위기는 원래 지지와 응원보다는 알아서 이제 해라. 비판과 아 비난과 견제와. 견제와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항상. 엄하게 키우시는군요. 그렇죠. 좀 요즘 트렌드랑은 안 맞죠. 그러면 그걸 이제 네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인정받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냥 아직은 아직도 그렇지 않은 것 좀 같아요. 약간 이렇게 품 안의 자식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도깨비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도깨비. 네, 뭐 이것저것 하고 이러니까 아 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12가지 재주 가진 놈 바람 잘 없다고 아직은 좀 이렇게 하나만 해라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여러 개를 하는 게 뭐 물론 뭐 전문성이나 이런 걸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 또 그게 또 나름의 작전이라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이 좀 그래도 취직을 해서 월급 받고 좀 편하게 사는 거를 원하시는데 이제 계속 마음이 쓰이시겠죠. 막 계속 막 이거저거 모색을 하니까. 꾸준히 설득의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학교 갈 날이 다 돼서 이제 그 휴학 기간이 있으니까. 끝나서 이제 어쨌든 학업을 해야 되거든요. 병행을 하든. 아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그냥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공무원 준비나 해야 되겠어라고 했더니 그런 이제 뭐 그렇지. 공무원이 안 좋은 건 아닌데 항상 추천을 하던 직업이었거든요. 집에서 저한테. 네. 근데 또 그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런 설득의 과정을 아 부모님하고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기 유진 씨 상황을 알고 있었잖아요. 네. 저번에 같이 모임할 때 놀래 자빠졌잖아요. 다. 그거를 봤을 때 타개할 수 있는. 이제 웅범 씨가 고참 장사꾼으로서 지금 이 신입 장사꾼의 상황을 봤을 때 조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해결을 하라. 고참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제 경험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쨌든 사장이 되고 대표가 되면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사실 많이 없어요. 네.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요것만은 하나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게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고 어떤 사람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귀찮고 복잡하고 싫어서라면 이거는 분명히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아 뭔가 자신이 없다 뭐 이런. 그쵸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유진아 울지 마. 따끔하게 조언을 해주시네. 아, 정말로 만약에 이제 유진이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내가 내 주관대로 내 계획대로 가고 싶은데 네. 여러 가지 조언들이 또는 우려들이 걱정들이 그게 방해가 돼서 내가 가는데 좀 방해가 된다면 또 되게 지지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아. 그래서 그 본인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한번 좀 자기가 되새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네 알아서 해라. 아니 진짜 멋있는 남자인 것 같아. 근데 유진이는 지금 응원이 필요할 때라고. 아 이제 저기 여기 대표님 말을 진짜 안 들어가지고 원래 되게 아 자주 조언을 하셨구나. 이제 같은 모임에서 만났으니까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저기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군. 네, 그 선생님으로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 심부름을 못 시켰거든요. 교무실에서 뭐 막 심부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와달라는 말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교사 생활 2년 했잖아요. 네. 교사할 때 네. 어땠어요? 아, 그 교사라는 직업을 체험을 해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그 직업이? 나는 진짜 학생들하고 재밌게 놀아주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이었네 네. 그럼? 아 그런데 난 너무 노는 게 좋아. 학생들하고 좋아. 아 선생님이 노는 게 좋았다고? 네, 난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근데 진도도 나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영어 과목만 가르치는 강사였으면 막 강사의 길을 보람을 느끼면서 갔을지도 몰라. 근데 담임의 일이라는 건 이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줘야 하니까 케어 한 명씩 다 해줘야 네, 돼.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데 관심을 실제로 진심으로 가져줘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이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더 하고 싶은 일이 항상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사란 직업이 안 맞고 싫었던 게 아니라 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른 선생님, 부장님들, 막 교감 선생님께 큰 사랑을 받고 학생들한테도 너무나 정말 인기 짱이었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너무 모든 학생이 반겨줬어요. 그런데 그냥 지겨웠던 게 당연히 아닌가. 반겨줬겠지. 선생님이나 놀라고 하니까. 수업 안 하고. 네, 그냥 조금 지겨웠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네,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을 내가 평생 가져갈 직업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해보니까. 네, 그때는 업무가 너무 싫었는데 지금 카페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업무들도 나름 괜찮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제 이 확 틀어튼 이 길이 네. 너무나 나를 강하게 잡아 끌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역시 해보니까 선생님이 나랑 안 맞아라는 생각 때문에 나온 거예요? 둘 다요. 둘 다? 네, 저는 선생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그 학생들한테 좀 책임감 같은 것도 네. 느끼면서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예를 들면 저는 뭐 저기 사물함에 막 뭐 체육복 널려 있고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담임선생님은 그런 걸 다 지도해야 되잖아요. 나는 막 별로 아이들이 마음 잘 지멋대로 굴어도 나는 상관이 없거든요. 난 별로 화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나는 혼내야 될 상황에서 화는 안 났어요. 그러니까 난 선생님이니까 혼은 일단 내고 이제 이렇게 단속은 시키는데 학생들한테도 큰 자유를 주고 싶은 거죠. 저는 그냥 인간으로서. 근데 학생의 담임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길을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정하는 방향을 하기가 네네네. 싫었던 거죠. 그냥 나는 그냥 뭐 모두 다 마이웨이 했으면 좋겠는데 중학생이 마음대로 마이웨이 하는 걸 그냥 담임이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컵케이크 가게, 카페를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네.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시작한 행동. 실질적으로 시작한 행동은 네. 우선은 부동산 알아봤죠. 왜냐면 가게 자리가 우선이니까. 네. 근데 그럼 그때부터 오늘 지금 이제 가게를 계약하고 안에 집기가 막 들어가고 이제 그 개업 날짜 카운트다운 하고 있잖아요. 네. 이때까지 그 네. 부동산 알아보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네. 여러 가지 경험이 막 있잖아요. 네. 그것 중에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힘들었던 거, 예상치 못한 난관들.
좋았던 것도 물어봐 주실 거예요? 아 당연하죠.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좋았던 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럼. 좋았던 거? 네. 좋았던 거는 우선 카페를 하니까 네. 내가 보고 싶었던 친구들한테 놀러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좀 바쁠 것 같기도 하고 나랑 별로 안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 보고 싶은 사람이긴 하지만 뭐 그냥 이러면서 좀 안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내 카페를 연다는 사실만으로 난 놀러 와 이렇게. 네. 놀러 와. 꼭 와 이렇게 제가 조르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꼭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또 좋은 것도. 그리고 그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그 처음에 당근 케이크를 처음 굽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컵케이크를 구우면 바로 먹으면 사실 따뜻한 것도 맛있지만 이제 한 1.5일 정도 놨다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당근 케이크를 구웠어요. 근데 또 레시피를 항상 2가지씩 구워서 둘 중에 하나를 승리시키고 하거든요. 근데 2개를 구워놓고 집에 가. 제 작업실에 차려놓고 거기다 놓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오면 케이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대형 라겔락 안에서 케이크들이 얌전히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학생들도 뭐 귀엽고 뭐 다 뭐 귀여운 거 많지만 사람보다 빵이다. 케이크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게 귀여워요 정말. 그러면 이제 2가지 케이크를 딱 꺼내가지고 이제 맛을 막 보죠. 이렇게. 네. 내가 진짜 당근 케이크를 만든 거예요. 처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처음 그러니까 몇 개월 됐죠. 그래서 지금도 막 힘들 때는 내가 언젠가는 당근 케이크를 만들 거야. 그거 생각하면은 좀 괜찮아요. 그게 시그니처 메뉴예요? 제가 제일 잘 먹는 거. 당신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얘기를 하는데 웅범 씨 표정이 왜 이렇게? 웅범이 오늘 피곤해가지고. 아니 저걸 어쩌지라는 표정이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러면 뭐 힘들었던 거는? 힘든 거는 사실 육체적으로 힘든 거. 예를 들면 너무 무거워서 이거는 내가 옮길 수 있는 한계 밖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란 걸 알고서 이제 혼자 창업 준비를 하면 개업 준비를 하면서 막 물건 들고 이럴 너무 때 무거운 거 내가 못 들어. 이건 내가 못 하는 거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러면 약간 좌절감. 실제적 육체적인 한계가 왔을 때 내가 막 뭐에 대였어. 그러면은 그때는 정수영을 육체적으로 힘들다 이럴 때는 정수영을 섭외하세요. 네 부르세요. 근데 유진 성격이 못 불러. 또 유진 성격이 또 나 혼자 할 거야 이러면 이렇게 막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크게 힘들었던 건데 단계가 힘들지만 꼭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저기 이제 어른의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 보면 나 욕할지도 모르는데 깜짝이야. 욕하는 줄 알았네. 어른의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이 있을 때 학교에서는 막 칭찬만 하고 막 다정한 말을 하고 무조건 그냥 좋게만 얘기하면 됐었는데 이제 저도 나름 이제 자꾸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어려서가 아니고 여자라서가 아니라 나 자체를 자꾸 좀 만만하게 보고 자기들 편한 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저도 자꾸 화가 나니까 이제는 뭐 이런 업자들이 간판을 하는데 간판의 가격이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 카페의 주인이 얘 혼자인가? 얘가 책임자인가? 이렇게 약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업자가 와서 업자가 와서 이제 크기를 재고 가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저도 간판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으니까요. 이런 재질로 하면 얼마고 이렇게 하면 얼마고 저렇게 나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물어봤죠. 그 자리에서 이거 배경을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그랬더니 원래 말했던 가격이 있어서 근데 실제로 견적이 나왔는데 배가 뛰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막 물어보죠. 이거 왜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쪽 분들이 뭐 설명을 하겠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분명 타당한 얘기죠. 왜냐면은 그렇지만 내가 했던 그대로 해달라고 이제 저는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제 얘기하는 과정이 옛날에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웅범 씨도 이런 시절이 있었죠. 처음에 할 때 어른의 세계에 탁 들어온 그 실감했던 기억이 있어요? 있죠.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서 되게 이제 조그마한 소형차를 타고 다녔었어요. 막 부동산을 이제 분석을 해서 장소를 정하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상가를 구하러 다니는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멋부리고 뭐 이렇게 치장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수수하게 그냥 청바지에 흰 티셔츠 입고서 프라이드를 타고서 부동산에 갔죠. 그랬더니 저 이런 거 좀 혹시 보러 왔는데 좀 필라테스 알아볼 때 상가가 필요하니까 좀 물건 좀 있을까요? 했더니 누가 하시는데요? 아버지가 하세요? 이러니까 그 어린 학생이 할 거란 생각 못 하고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또 보이는 모습 갖춰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거구나. 내 생각대로만 이제 나의 모습이 안 그렇다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렇지만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죠. 본격 고신앙인 방송 플랜 B의 삶 2부에서 이어집니다.